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회사에서 기업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 할수록 뭔가 그 의미가 점점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런 역설 말이에요. 모두가 문화가 중요하다고 외치는데 정작 무엇이 진짜 좋은 문화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그 진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막 화려하게 가치를 선포하고 멋진 슬로건을 내걸죠. 근데 있잖아요. 정작 리더의 행동이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 모든 건 그냥 보여주기식 쇼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조직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다들 실패하는 그 지점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강한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요. 대규모 국제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말뿐인 문화가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문화의 비밀이 뭔지 파헤쳐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부숴야 할 신화가 있습니다. 바로 문화 캠페인이라는 환상인데요. 정말 많은 조직들이 문화를 무슨 마케팅 프로젝트처럼 다루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물론 그 의도 자체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징적인 노력들이 리더십의 근본적인 행동 변화와 같이 가지 않으면 직원들한테 어떤 영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냉소만 키우게 되는 거죠. 또 저러네 하고요. 72%. 네, 72. 이 숫자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과연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게 실패한 문화 캠페인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7개 이상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도 직원들은 이걸 실천이 아니라 그냥 연출로 받아들였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차이가 확 드러나죠. 왼쪽처럼 캠페인에만 집중한 곳은 72%가 실패했는데 오른쪽처럼 리더의 회의 방식이나 피드백, 의사결정 같은 진짜 행동을 바꾼 조직은요. 신뢰도가 평균 26%나 올랐습니다. 핵심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블리츠,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직원들이 매주, 매일같이 목격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무려 59%의 직원이 우리 리더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주 신뢰를 갉아먹고 있는 보이는 블리츠인 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가치는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리더가 무언가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바로 그때 증명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공정, 존중, 혁신. 이런 단어 자체에는 사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단어를 위해서 우리 리더가 뭘 걸었는지, 뭘 포기했는지, 그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두 가지 실제 사례를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이 비교가 모든 걸 말해주죠. 한 은행은 공정성을 그렇게 외쳤지만 실제 보상 시스템은 바꾸지 않았어요. 왜? 단기적인 재무 지표를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대가로 뭘 잃었죠?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도가 12%나 떨어졌어요. 반면에 통신사는 리더 보너스의 일부를 팀 개발에 연동시키는 말 그대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단기 이익을 희생하는 리스크를 감수한 거죠. 그 결과는요? 놀랍게도 직원 유지율이 18%나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행동으로 가치를 증명한 겁니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한 리더의 말이 성공적인 접근법이 뭔지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정하고 그 행동에서부터 가치를 거꾸로 설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진짜 가치가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증명된다면 반대로 가장 손쉬운 해결책처럼 보이는 건 뭘까요? 네, 바로 복지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게 망가진 문화를 고치는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함정일 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멘탈 헬스 앱, 무제한 휴가, 웰니스 상품권?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좋은 회사 같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임시방편으로 주어질 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직원의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만성적인 과로와 번아웃이라는 근본적인 화제는 그대로 놔둔 채 명상 앱 같은 소화기 사용법만 툭 던져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진짜 원인은 외면한 채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문화 강화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복지 혜택을 경험한 직원 중에 무려 57%가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리더십이 진짜 문제를 외면하고 있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해결책은 뭘 더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필요한 걸 빼는 데 있습니다. 의미 없는 회의, 불분명한 역할, 퇴근 후에도 계속 울리는 메신저, 이런 일상의 운영 규범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진짜 문화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변화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문화는 절대 위임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가장 위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이 엄청난 격차를 한번 보세요. 중간 관리자의 69%,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이 문화 실현의 책임을 느끼는데 정작 최고 임원들이 모범을 보인다고 믿는 사람은 14%에 불과합니다. 이 간극이 바로 수많은 중간 관리자들을 번아웃으로 몰아넣는 진짜 원인인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문화는 아래로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위에서 보여주지 않는 행동을 아랫사람이 대신 실천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문화 문제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이건 커뮤니케이션의 실패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핵심, 즉 권력, 리스크, 그리고 모범이라는 이 세 기둥을 바꾸지 못한 리더십의 실패인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변화는 바로 이 세 기둥을 움직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첫째, 권력의 구조입니다. 단순히 누가 결정하느냐가 아니라 실무자의 목소리가 실제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둘째는 리스크입니다. 아까 본 통신사 사례처럼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가치를 지키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범입니다. 리더 스스로가 원하는 행동의 완벽한 모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문화를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화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믿으라고 요구하기 전에 과연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의 행동으로 먼저 증명했는가? 모든 변화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